광고 구함. 나스닥이 100일선을 깨고 내려가 200일선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위협하던 한 주였습니다. 다행히 금요일 엔비디아가 총대를 매며 나스닥을 2.15%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으로 인해 시장은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빠진 거야? 도대체 왜 오른 거야? 최근 시장의 흐름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팔란티어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해도 하루 만에 급락하고 아마존의 실적 경고에도 지수는 반등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월요일장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하락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주식의 중요한 흐름적 특징과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반등의 경우 옵션 만기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하락 베팅되었던 공매도 청산 물량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매수세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지구가 멸망할 듯 하락하다가 다음날 이렇게 극단적으로 폭등하는 게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루 상승으로 바닥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단기적인 반등, 즉 데드캣 바운스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와 나스닥, 원자재가 하나의 줄기처럼 따라간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은 도박이고 단 한 푼도 갖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금융시장 전반에는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지지난주 사람들은 캐비너시 지명과 함께 금과 은이 대폭락하였다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사실 여기에는 비트코인의 폭락도 한몫했습니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과 테더를 통해 기존 은행 시스템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비트코인이 밀리자 고레버리지를 썼던 대형 펀드들에서 마진콜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증거금이 부족해진 기관들은 무엇을 할까요? 가장 먼저 돈이 되는 걸 팔아야 됩니다. 수익권에 있던 금과 은을 던지고 그 다음엔 현금화가 쉬운 나스닥 우량주를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간의 동반 투매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70K 부근까지 급반등했으나 주말 동안 조금씩 밀리면서 여전히 하락폭을 다 만회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차트 움직임으로 볼 때 지금은 추세 전환보다는 박스권 횡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월요일에 비트코인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때는 나스닥이 지난주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하는 건 지금과 같은 시장을 대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는 저점을 예상하고 전략 매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내리다가 하루 만에 반등하는 일이 쏟아집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포모입니다. 나만 시장이 안 태우고 올라간 것 같아서 뒤늦게 비중 실타가 더 크게 물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일부 포지션은 물려 있더라도 계속 보유하며 시장의 흐름을 몸소 견뎌내야 합니다. 둘째, 물릴 각오를 하더라도 반드시 빅테크 종목을 담아라. 지난 금요일에는 로켓랩, 아이온큐, 리게티 등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투자한 종목들이 10에서 15%씩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40에서 50% 폭락 뒤에 나온 일시적인 숨고르기에 가깝습니다. 아이렌 역시 실적 발표 후 폭락했다가 비트코인 반등에 힘입어 급등은 했지만 이는 개별적인 호재가 아닌 기술적 반등일 뿐입니다. 아이렌은 분명 매력적인 기업이지만 지금 당장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70K에 안착하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또다시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분간 레버리지 상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비추한 종목이 TQQQ입니다. 나스닥, 당연히 우상향이 기본 베이스고 저 역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TQQQ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S&P 500이 7000선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있습니다. 저는 이 70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크다고 생각되며 이것을 뚫어줄 강력한 호재가 구글 실적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 딱히 흠잡을 데 없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2월 말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까지는
계속 나스닥도 천장을 맞고 떨어질 텐데 이러한 횡보는 3배짜리 레버리지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S&P 500이 7000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TQQQ도 조금은 놓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레버리지를 해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쏙스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쏙슬도 지금 시장에서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모호한 나스닥 지수와는 달리 반도체 섹터는 확실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존버를 해야 한다면 쏙슬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비트코인이 70K 위에서 안착하느냐가 다음 주 나스닥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또다시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마진콜의 도미노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반대로 지켜준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랠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장세에서는 하루 상승에 속지 말고 하락을 기회 삼아 실적이 나오는 빅테크 위주로 포트를 재구성하는 기회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 월요일 장세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